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감동순간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주부가 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샬럿이에요. 도쿄에 사는 친한 친구의 초대로 21년 겨울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때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의미에서가 아니었어요.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 가정의 실내가 얼마나 추운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밖에서 입었던 두꺼운 코트를 실내에서도 그대로 입고 있어야 했죠. 심지어 장갑까지 끼고 있었어요. 친구는 이것이 일본의 일반적인 겨울 풍경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일본 뉴스에서 한파로 인한 사망자 소식을 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뉴스로만 보았던 이 소식이 친구의 차가운 집에서 지내면서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나도 오래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친구는 전기장판이나 이동식 히터를 사용하면서 추위를 견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보였어요. 방 한쪽은 따뜻하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춥고 히터 바로 앞에서만 잠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밤에는 이불을 몇 겹으로 겹쳐 덮고도 추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나와도 금세 다시 춥게 느껴졌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단단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다 보니 단열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예상치 못한 추위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다 보니 일본 여행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실내가 너무 추워서 결국 원래 계획했던 3주 일정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비행기 표를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서울행 티켓이 정말 저렴한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유지로 들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겨울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실내 온도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아시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무지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아시아의 겨울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한정적이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실내가 바깥만큼이나 추웠던 일본 가정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시아의 겨울은 견디기 힘들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아마 모든 아시아 국가의 겨울이 그럴 거라고 단정 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연한 선택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는 제게 겨울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주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 느낌은 제가 알던 모든 난방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쾌적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이런 발견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한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잊을 수 없어요. 일본도 추웠지만 서울의 한파는 그 차원이 달랐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운이 없게도 큰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1시간 동안 5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대요. 게다가 하필 퇴근 시간대와 겹쳐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릴 거라고 했죠. 도로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차들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주변을 보니 수많은 시민들이 퇴근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몇 시간째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쌓인 눈을 헤치며 걷고 있었어요. 폭설이 이렇게 심하게 내리는 상황에서 실내는 얼마나 추울까 걱정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반팔 차림으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밖에서는 폭설이 휘날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른 투숙객들도 모두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심지어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었죠. 일본에서 며칠 동안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다가 이런 광경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저도 짐을 풀고 두꺼운 겉옷을 벗어보았어요. 놀랍게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해서 스웨터까지 벗게 되었죠. 방 안은 마치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실내는 이렇게 따뜻하다니.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이 신기한 따뜻함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온돌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바닥을 데우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에 살짝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도 전기장판이나 바닥 난방을 봤지만 그건 부분적인 따뜻함이었거든요. 바닥을 데우는 것만으로 방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한 한국인 투숙객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라 열이 전체 공간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지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공간 전체를 채우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건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죠. 다른 투숙객들은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바닥에 앉아보았죠. 그 순간 온돌의 진정한 매력을 깨달았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가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 왜 이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반팔을 입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문화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바닥에서 자면서 따뜻한 겨울밤을 보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 안았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호기심이 생겨 온돌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온돌의 역사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의 고대 가옥에서는 부엌의 불길을 이용해 방바닥을 데웠다고 해요. 연기가 방 바닥 밑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정말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불을 피워 밥을 하면서 동시에 난방도 해결하는 이중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 전통적인 방식이 첨단 기술과 만나 더욱 발전했다고 해요. 보일러 시스템과 결합되어 온도 조절도 쉽고 에너지 효율도 더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전통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형태로 진화한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누는 한국의 문화는 이 온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다시 기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경복궁을 방문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어젯밤에 혼잡했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도로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경복궁으로 가는 길은 이미 모두 제설 작업이 끝난 상태였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눈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다니. 특히 경복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넓은 광장과 보도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눈이 쌓인 건 오직 잔디밭뿐이었죠. 게다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곳곳에 모래까지 뿌려져 있더라고요. 어제의 폭설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분께 여쭤보니 공공장소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온돌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도시의 기능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경복궁의 하얀 눈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이런 완벽한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이런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을 하다 추위를 느낄 때면 주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작은 곰탕집이었죠. 주인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추운데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거 먹어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할머니께서는 주변에 어디가 여행하기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쩌다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도요. 서울을 여행하다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먼저 길을 물어보았을 땐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런 따뜻한 친절 덕분인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마음만은 포근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의 여행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면 그야말로 천국 같았어요. 밖에서 느낀 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돌의 따스한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게 너무나 기분 좋았거든요. 다른 투숙객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던 순간들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따뜻한 난방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 때문에 견딜만 했던 거예요. 밖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어디를 가든 마주치는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덕분에 추위 따위는 잊을 수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온돌이라는 놀라운 난방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미국의 추운 겨울이 떠올랐어요. 매년 겨울이면 히터를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실내 공기는 건조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특히 미국 북부 지역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문화적 차이 때문일까요? 우리는 의자에 앉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바닥 난방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특히 미네소타나 메인 같은 북부주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곳의 겨울은 한국만큼이나 춥잖아요. 온돌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쾌적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었지만 출산 후에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출산 후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뻣뻣하고 마치 몸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뼛속 깊은 한기였어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추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심지어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있어도, 이불 속에 있어도 그 찬 기운이 가시질 않았어요. 밤에는 아기 돌보느라 자주 일어나야 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한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동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이 증상을 설명했더니 이게 산후풍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잘 알려진 산후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 기운에 노출되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산후풍이 서양 의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산후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했던 온돌.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가 지금의 제 상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상이 되더군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내 온돌 설치 업체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설치한 집들의 후기도 읽어보았어요. 놀랍게도 이미 미국에서도 온돌을 설치한 가정들이 있더군요. 후기들을 읽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에너지 효율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초기 비용이 일반 난방 시스템보다는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겨울을 따뜻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건 금전적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온돌 공사를 추진하더라고요. 공사는 예상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었어요. 침실과 거실은 물론이고 아기 방과 수유실로 쓰는 공간까지 온돌을 설치했거든요. 기존 마루를 모두 걷어내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저희는 잠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어요. 처음에는 꽤 큰 공사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발을 딛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한국에서의 그때 그 순간으로 저를 데려다 놓은 것 같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산후풍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을 밟을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들지 않았고 온몸을 돌아다니던 찬 기운도 점차 사라졌어요. 밤중에 아기 돌보느라 일어날 때도 더 이상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되었죠. 아기도 온돌방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아기는 항상 행복해 보였거든요. 차가운 바닥이었다면 아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걱정했을 텐데 따뜻한 온돌 덕분에 마음 놓고 아기의 발달을 지켜볼 수 있었죠. 이제는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 제가 온돌 전도사가 되었어요.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친구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곤 하죠. 실제로 우리 집을 방문했던 친구 2명이 온돌의 매력에 빠져 자기 집에도 설치했을 정도예요. 이제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겨울을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온돌 전도사가 된 샬럿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오게 되지 않았다면 샬럿은 한국도 일본처럼 겨울에 춥게 생활한다고 생각했겠죠? 한국 온돌의 매력을 전 세계가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 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